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이은지입니다. 가끔씩 TV나 잡지를 보면요,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 혹은 부동산 투자로 100억대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아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야 원래 부자니까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했겠지 혹은 남들보다 머리가 비상하니까 저렇게 성공을 했겠지라고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이 투자 성공기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즉,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충분한 여윳돈이 아니라 바로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용기와 결단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용기를 낸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용기의 확실성과 계획성이라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해준 분과 함께한다면 아마도 성공으로 가는 길이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분이 월요일 함께해 주십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발하셨네요. 아, 예. 네. 예리하십니다. 훨씬 더 지금 화면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는 직업이 이제 이런 부동산 전문가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투자로. 보죠. 네네네. 그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네. 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네. 현재 시점에서 냉철하게 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많이 웃습니다. 많이 웃어요? 네네,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 없이 오. 또 확고한. 결단력.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네. 내가 이거 투자를 하는 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장고 끝에 악수라고 네. 그죠? 어느 정도 그 타이밍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정보를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한 다음에 네. 과감한 결정. 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과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잘 나갔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실패를 좀 봤는데 이런 거에 집착이나 혹은 그쪽에 머무르지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된다면 그거에 맞는 정보들을 정확히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이렇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성공 가두에 좀 올라와 있더라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네. 사실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좀 사람이 소심해지고 움츠러들기 그렇죠. 마련인데 네네네. 그분들은 뭐 전혀 개의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래요. 자, 바로 또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매주 월요일 대표님의 강의를 또 열심히 듣는 것도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요, 손자병법 군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주에는 그야말로 이제 새입니다. 새. 새? 네, 새. 날아가는 새가 아니고요. 그 새는 아니고, 네네. 네. 저번하고 약간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군형의 네. 기준으로 해서 봤고 이번에는 새입니다. 형새 할 때 형새? 새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자병법에서 새가 이제 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진영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전법으로 공격을 들어가느냐, 어떤 전법으로 수비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양새라고 하죠. 새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 병사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부동산 손자병법 오늘 강의 제5편은요. 바로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 서울 02-6223-998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손자병법은 그야말로 세력이죠. 세. 세력이 어떻게 갖추어졌느냐, 그 세력을 어떻게 쓸 거냐.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이거를 현재의 투자 어떤 전법으로 부동산 용법으로 좀 갖다가 오면 그 지역의 상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권. 예. 사람이 많이 움직여주는 네. 즉 군령의 어떤 세력이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세력들이 경제적인 그 손자병법으로 하면 이 군사훈련이 잘 돼가지고 네, 훈련. 전력이 굉장히 충만하게 돼 있느냐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죠. 네. 부동산으로 보면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네. 구조. 그래서 인력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의 형세라고 하면 군령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전법으로 공격을 하느냐, 또 한 가지는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그 다음에 병력에 준하는 또 이렇게 창이 됐던 칼이 됐던 군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현대의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 지역의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있느냐. 즉, 그 지역의 주거지, 상업지, 녹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공업지 형태나 행정타운 아니면 상업타운 자체가 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월급 활동, 생산적인 활동, 급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돼야 된다는 네.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또 벌기만 하면 또 힘 빠질 수 있겠죠. 네, 써야죠. 그래서 문화적인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도로망들, 교통편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업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 한 지역에서 하청업체나 또는 협력업체들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크러스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형태를 잘 갖추어지느냐. 그래서 삶의 질 자체에 크러스트가 잘 이루어져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산업 자체에 크러스트가 잘 이루어져 있느냐. 또 도시 인프라 자체 내에 사람과 사람들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 크러스트가 잘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진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는 값어치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전력이 10,000명, 20,000명 있지만 그 10,000명, 20,000명들이 각계 전투를 한다면 오합지졸이라고 하죠. 흩어져서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군령들을 한 번에 딱 집중을 해서 공격을 딱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전술을 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각자 이렇게 서로 악구가 맞아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은 산업의 도시인데 문화의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을 한다든가 문화의 도시인데 산업 일부가 들어와서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산업 전반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의 발전이 좀 더디겠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세력을 한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도시 집중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구조. 거기에 맞게 그런 규모의 크기가 좀 나와주는 규모. 그래서 이제 일례로 잘 보시면 강남을 기준으로 보면 네. 강남이 지금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죠. 재건축, 재개발. 강남 일대, 잠실 일대, 송파 일대가 재건축 시장에 움직이면서 그 일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구조. 흩어지면서 나가면서 강진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지금 굉장히 주택 시장이 핫하게 움직이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재건축이라는 또 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반면 이 바깥쪽에서 지금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면 유례, 강일, 고덕, 미사 기준으로 보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력의 힘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죠. 그래서 강남, 이쪽 송파, 대치, 압구정 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강동에, 강진에 뭐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구조가 있고요. 네. 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안으로는 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구조가 좀 잡아지죠. 그래서 지금 위례나 강일이나 고덕이나 미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에다가 또 인서울을 많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서울 경기권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 인서울로 생각하면서 고덕이나 강일이나 미사, 고덕 쪽을 생각할 수 있는 구조. 그러면서 그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 안에 도시 인프라를 또 갖추기 위해서 상업시설, 주거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는 거죠. 반면에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 있는가 하면 네. 굉장히 크게 만들고는 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고 또 한 가지로는 공업지 형태나 행정타운, 행정 어떤 중심지 역할을 못하는 구조를 만드는 지역들이 좀 있죠. 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 네. 시작하지 않은 송산 그리시티 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공업지 형태나 월급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 지역에 엄청나게 주거지와 상업지 형태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자체가 좀 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안산이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흥이나 그 위쪽으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2기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 지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 바로 밑에 송산이라는 이지구가 들어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못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송산 자체 내에서도 산업지 형태를 굉장히 강하게 띠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자체가 좀 약한 구조.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네. 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즉 인구 증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그 인구 증감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구조는 생산적인 활동을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는 구조가 있는 네. 반면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바로 할 수 없는 구조, 또 인력, 세력이 많이 들어와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분양이 잘 이루어질 거고 분양이 이루어진 다음에 입주가 잘 이루어질 거고 입주가 잘 이루어지면 형성이 또 잘 이루어집니다. 네. 주거지 형성 시장이. 그렇게 되면 전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런 데에 투자할 때는 중기, 단기 뭐 이렇게 잠깐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는 이런 투자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세력이 많이 안 들어오는, 즉 상업 생산적인 활동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갇혀가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단기로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입주 시장에 들어가는 건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후를 좀 지켜본 다음에 형성 시장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권세가 정말 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어디 있는지 사십니까? 궁금해요. 지금 사시는데. 저는 증산역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용산에 계속 살다가 네네.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왔어요.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는 똑같은 비율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차이에서 조금 차이는 있고요. 예를 들자면 면목동의 아파트를 네. 팔아서 네.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 면목동이 많이 오를까요? 강남의 아파트가 강남이 많이 오를 강남. 거겠죠. 네, 아니에요? 그럴까요? 강남이 지금 막 핫하고 막 재개발도 있고 이러니까. 핫하고.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목동의 아파트를 사는 데는 네. 한 4, 5억 정도 평균.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는 아, 20억에서 30억. 네네. 자, 투자 원금이 차이가 있고요. 그러네. 면목동에서 예를 들자면 3, 4천만 오르면 10%가 오르는 거죠. 네네. 그죠? 강남에서는 10% 올라면 얼마 올라야 돼요? 엄청나네요. 그죠? 2, 3억 올라야죠. 아. 그래서 투자 원금의 차이가 있고요. 조금의 차이를 두자면 네. 시간적인 타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용산에 사시다가
우리 딸 네. 좋은 데로 가서 이사 잘 가가지고 네네. 사입 봐가지고 시집 갈 때 분명히 부모님 이제 지분해줘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돈 모아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월세 앞으로 지금 살아야죠. 미래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어두워 보여지면 지금 젊은이들은 다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부모님이 꼭 해줘야 되고 네. 아까 저희 처음에 오프닝에 얘기했듯이 네. 아파트 수요의 시장이 갈수록 줄어드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젊은 층들을 그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어떤 주거지 자체는 해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길게 수요의 시장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용산 마포 쪽에 살다가 네.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잖아요. 증산 같은 경우는 은평구 자체가 지금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네. 세력으로 보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막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요. 외곽으로 빠지면 이제 일반적으로 향동, 삼송 일대가 지금 굉장히 커집니다.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일대가 또 커지기 네네. 때문에요. 구도심 안에 증평역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형성되는 근접해서 살 수 있는 생활 여건들이 바로 갖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 자체적으로도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기존 집들의 전월세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기존 집의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실매매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집들이 부서지고 새 집들이 들었으면 구 건물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거라는 녀석은 상가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주거라는 녀석은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집들, 좋은 아파트들,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주변에 있는 구건물들이죠. 네. 구건물들의 실제 매매가나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동반돼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업지 개념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새로운 오피스텔이 건설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구 오피스텔은 좀 떨어지는 구조. 그래서 다르네요. 그렇죠. 주거지 시장과 상업지 시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업지 시장에서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새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구건물도 함께 이렇게 커갑니다. 네. 하지만 그 밀도가 굉장히 새 형세라고 하죠. 형세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강하게 이루어지면 함께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새 건물은 새 건물 값어치가 높아지지만 구건물은 좀 떨어지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거 시장은 그게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도 새 건물이 들어오면 새 건물의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평가에서 값어치가 올라간다. 서울 경기는 그런 추세를 강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선택을 그래요?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계속 불만이거든요. 네. 교통편이 강남 한번 나가려면 너무 멀고 이래버리니까요. 그래요. 네. 대신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방송국이 다 들어섰잖아요. 네네네. 그건 너무 좋죠. 일자리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렇죠. 요즘 제가 갈 일이 없어서 문제인데. 네네. 이제 네네. 그 지상파 방송으로도 갈 수 있을 네. 거라는 걸 아버님이 한번 네네. 미래를 아니, 하고는 준비하실 수 있어요. 지상파 하고는 있는데, 대표님. 네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증상역의 주변 앞으로 향후 전망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네. 아빠, 잘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상담을 이렇게 실제로 받아보니까 막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너무 유익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또 준비된 자리가 있으시죠? 매주 금요일 날은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나오는 이슈 혹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투자를 어떻게 해야만이 이제 원금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정말 부자 되는 사람들만 듣는 강의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들으면 어떤 재산 증식에 또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내일이죠. 네. 내일 저희가 성남에서 세미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남 하면 지금 그 성남 구도심하고요. 성남시청을 밑으로 해서 분당, 판교 그 밑으로 해가지고 지각 변동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향후 내가 살고 있는 성남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성남 메종드베르 4층 샤르망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8월 4일 금요일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요, 원부동산 개발의 송병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김해시 진내면 고모로 198, 196 토지를 2014년에 증여받았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현재 사시는 곳도 김해시에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자, 앞으로 이 토지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어요. 대표님과. 네. 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네. 이렇게 상속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 고모로 같은 경우는 김해하고 창원 사이에 있죠. 김해 쪽으로는 네. 한 2, 3km, 많게는 4km 정도 떨어져 있고 창원으로는 약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밑으로는 지금 공업지 형태의 발전이 굉장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진내 IC, 남진내 IC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공업지 형태가 주변에서 잘 발달된다는 얘기는 물류 창고, 물류 관련된 산업들이 이런 지역들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 지역의 땅이거든요. 과거에는 농림지 땅들을 일반인들이 잘 보유를 못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법안이 다 바뀌어가지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과거에 어떤 공장 형태나 창고 형태를 좀 지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임대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네네. 여기다가 더 이상 건물을 증개축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농림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는 취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 혹은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녹지 개념 혹은 주거지나 상업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근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안 바뀌더라도 그 자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가 상승 요인이 강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마시고 좀 중장기전으로 생각하시고 갖고 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떠셨어요? 상담. 아유, 너무 감사하죠.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제가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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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신다면 그래도 완전히 한 번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요. 네, 땅 네.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지금의 농림 지역이지만 농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형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거지나 상업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그 자체로도 지금 메리트도 있지만 그 옆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탁 지나가고 있고 굉장히 매력 있는 땅을 어떤 상속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가 밝아지신 거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718 토지를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했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를 하셨네요. 네네. 네, 이렇게 투자 목적이 확실히 있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네,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는 네. 정말 축하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네. 중장기전을 보고 투자를 하셨어요. 노후를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노후 준비 정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1차 1지구하고 2지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치원 일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조금 네. 더 나가면 청주시와 또 이쪽 밑으로 가면 세종시가 굉장히 크게 지금 발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에 있고요. 오송역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주거지 형태를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도 잘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물류의 허브가 또 주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노후적인 측면에서 투자 정말 잘했다. 와. 그래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네, 90점 90점? 가까이 줄 수 있다. 오, 높은 점수네요. 굉장히 투자를 잘하셨습니다. 네. 네네. 여보세요? 네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네네네. 친구 권유로다가 5년 전에 했거든요. 친구 네. 권유로요. 그래가지고 지금 매매를 할까 어쩔까 지금 생각하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려고 네네. 네, 전화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상권 발달이 진짜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업지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는 지역 네. 단위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기대했던 거 이상 네. 어머니가 생각했던 보통 이제 친구 따라가면 기대 잘 않거든요. 네, 그렇죠. 친구 권유에 의해서 아유 또 친구가 이렇게 추천했는데 에이 안 하기도 좀 미안하고 의리로. 그래서 했던 네. 의리로 네. 했는데 이거는 의리를 벗어나서 굉장히 잘 투자된 와, 겁니다. 노후 네네네. 대비로 잘하셨네요. 아우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336-7과 조천리 234-8번지를 구매했는데요. 능암리는 투자용으로 조천리는 전원주택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투자 목적이 확실하십니다. 능암리는 투자용이었고 또 조천리는 전원주택용이었어요. 네, 예, 예.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도의 38번 국도 주변으로 해서 땅값 상승 요인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토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38번 국도의 중심으로 지금 걸쳐 있는 게 이렇게 평택과 충청, 남북도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가로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게 평택에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안산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청주가 지금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충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점수로 매기자면, 투자의 점수로 매기자면 한 4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0점 정도. 네. 왜냐하면 네. 이 지역에 물론 이 주변에 일반 공업단지가 들어섰지만 네. 이거는 들어오는 시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능암리가 이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천리가 바로 위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천리 같은 경우는 이쪽 남한강 일대가 좀 보이는 구조. 그리고 이쪽은 남한강은 보이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지로는 조천리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땅가의 집가 상승 요인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계획관리지 땅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좀 샀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발달 기조,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세력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 생산적인 활동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근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땅으로 좀 오랜 시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없잖아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밑에 그 평택 제천간 40번 고속도로에서 나올 수 있는 IC가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허브 기준으로 좀 가기는 좀 시간이 오랜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조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한강을 이렇게 사이에 끼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주택 지어서 가는 거는 매력이 있는 땅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유하신 분이 직접 전원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네. 갖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매하는 쪽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직 그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귀농 귀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기는 좀 아직까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떤 투자의 목적이었다면 투자의 목적으로 가야지 그 이상의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늘린다든가 이건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럼 능암리는 어떡하나요? 이 능암리가 투자용이었는데 네네. 점수가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보다도 완만하게 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생각하시고 중장기전으로 생각하시면 그닥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지 않은 부분은 네. 도로 옆에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땅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그 기주로 좀 매매 시점에서 좀 비싸게 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좀 기대치가 커지겠죠.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 있다. 하지만 단기 5년 안에 했던 시세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나겠지 생각하면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 상담 받아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전원주택 조천리는 아주 투자용으로 잘 사신 것 같으세요. 예, 근데 예, 능암리가 약간은 투자용으로 점수가 조금 좋지는 못한데 그래도 희망 네. 잃지 마시고요. 네, 좋은 일들 좀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통의 전화 사연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이 아니라 전문가와 직접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성남 메종드베르 4층 샤르망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8월 4일 금요일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요. 전화 6223-9988번으로 접수된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한성아파트 129제곱미터와 106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는 근처 금호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한성아파트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에 관해서 좀 사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상담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갖고 가신 고민이 네.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고민이다. 네네네. 둘 다 네. 지금 39평하고 32평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지금 이 지역을 보면요. 아산하고 천안하고 이어지는 나들목 위치에 있고요. 바로 위로는 탕정 테크노 밸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지금 역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편합니다. 향후 지금 커져갈 수 있는 구조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채, 세 채가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더 늘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와. 팔지 마시고 꼭 갖고 가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네. 여보세요? 네네. 네, 매도가 아니라 이왕이면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문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상담 받아보셨는데. 근데 여기가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져가지고 이게 네.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 걱정이 좀 됐거든요. 너무 이제 많이 한꺼번에 지어져서. 네, 대표님 어떤가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권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내년 봄까지 이렇게 공급해서 입주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받겠지만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이 굉장히 가까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딱 놓아버리면 네.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런 데는 꼭 갖고 가시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30평대가 넘는 평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갖고 가시면서 전월세를 놓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이 지역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인구가 수요돼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약간 빠지는 아산시청에서 이쪽 바깥쪽으로 빠진다든가 천안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쪽으로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천안과 아산 그리고 탕정의 어떤 중심부 병목지에 딱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굉장히 편하고요.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편한 위치에 이렇게 형성이 이루어지는 주거 형성이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자, 여보세요? 네네. 네, 아파트 공급 과잉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지만 교통편도 괜찮고 상권도 앞으로 막 발달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좀 만나볼까요?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163-1번지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네, 얼마나 네. 되셨어요? 한 1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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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걸 투자 목적으로 하셨네요. 네네. 네. 지금 뭐 얼마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네. 점수로 매기자면 네. 한 60점 정도, 50점에서 6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그 천안 입장 휴게소 이렇게 뒤에 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중소기업들 혹은
물류 형태가 움직일 수 있는 창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거네요. 그리고 네. 땅 자체가 계획관리지 땅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체로 이 주변이 너무 많이 이렇게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지금 현재 천안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힘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천안 시내권과 아산에서 탕정 쪽으로 많이 힘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그 위로는 지금 평택, 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이쪽은 지금 살짝 빠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집가 상승 요인부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점수를 주기자면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땅을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선택은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의 어떤 힘의 집가 상승 힘이 좀 약해 보이지만 중장기를 좀 보면 네네. 투자가 괜찮게 됐다. 그래서 한 6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사연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네.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을 중장기적으로 단기간은 네네. 아니니까요. 그래도 희소식은 다른 땅보다는 그래도 이 토지에 투자를 하신 것은 좀 잘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네, 희망 잃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 남구 주안 7동 1441 신로얄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야 할지 매도하고 이사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사를 간다면 남구 하객동 풍림 아이원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또 광교동 한신 아파트 이렇게 세 곳 중 어디로 이사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고민을 아주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네네. 고민 많이 하고 자, 있어요. 재건축 예정이면 조금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주변에서는 좀 뭐라고 하세요? 이게 단지가 좀 작아요. 아, 6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해도 그렇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네. 재건축해도 그렇게 네. 그래요. 낙관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사를 한다면 이 새 아파트 중에 어디가 또 좋을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팔지 네. 마시고 전세 주시고 나가셔라. 아니면 월세 주고 나가셔라. 어허. 그다음에 지금 다 그 근처인 것 같아요. 하객동하고 관교동 한신 아파트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지금 갖고 있는 주안 7동 로얄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나홀로 아파트 개념으로 좀 작은 단위의 아파트지만 예. 그 바로 길 건너편이에요. 주안 2동 재정비 촉진구역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안 4동 일대가. 네. 그러면서 이 일대의 주거지 시장들이 좀 이렇게 좀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들이 건물들의 값어치, 즉 주거지의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지금 주안 7동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집니다. 또 인천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팔고 빠지는 것보다도 전세나 월세를 주고 빠졌을 경우에 시세 차익 반등 요인이 굉장히 높고요. 네. 팔고 빠지면 또 팔고 빠지는 거에 따른 기회비용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신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교동 한신 아파트보다는 풍림 하객동 쪽이 훨씬 낫습니다. 오. 예를 들자면 하객동 같은 경우는 전철역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네. 이 주변이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공업지 형태를 강하게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업지 형태를 끼고 있으면서도 중공업지 형태를 끼고 있으면 상업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업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발전 가도에 굉장히 힘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노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그 주변에 재건축 호재를 좀 보고 갖고 가시는 거. 그다음에 관교동보다는 풍림 아이원을 갖고 가시면 굉장히 더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세나 월세를 주시고요. 네네. 하기동 풍림 아파트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아, 제 고민이 그냥 확 풀렸네요. 확 풀리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네네. 광교동 한신아파트보다 지금 풍림 아이온 같은 경우 주변에 대학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학교 있죠. 그다음에 경찰서 있죠.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주변에 공업지 형태 대 중공업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수요를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새로 보면 형세가 굉장히 힘이 넘쳐지는 형세를 갖고 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확 풀렸다고 하시니까요. 네네.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유.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면서요. 세미나 일정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남 메종드베르 4층 샤르망홀에서 원부동산 개발 송병현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8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의도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8월 4일 금요일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손자병법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 세력,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그 형상에 의해서 부동산의 값어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그 세력, 형세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강하게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모든 정보들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송병현 대표님의 강의 들으면서 부동산의 안목을 기르는 힘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